문제풀이 보겠습니다. 1번 3150에 210V의 단상 변압기에 고압 측에 100V의 전압을 가하면 가극성 및 강극성일 때 전압계 지시는 각각 몇 V인가 합니다. 보세요. 이런 의미죠. 우리가 지금 3150에 2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권수비로 얘기하는 겁니다. 권수비 보세요. 지금 3150에 210이에요. 그럼 여기에 100V를 가합니다. 100V를 가하면 여기에 몇 V 나와요? 얼마? 100 곱하기 3150분의 210 하니까 그 값이 6.67입니다. 6.67. 여기가 6.67V가 돼요. 그러면 가극성과 감극성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극성은 얼마? 요거 더하기 요거라 그랬죠. 100 더하기 6.67이니까 106.67. 감극성은 얼마? 100 마이너스 6.67이니까 얼마? 93.67이니까 3이죠. 예. 96.3. 그래서 요 3마까지 해서 106.7 93.3 해서 답은 가번이 됩니다. 요거 계산은 어렵지 않고요. 다시 가극성은 더해주고 감극성은 빼준다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봅니다.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단상 변압기를 단권 변압기로 사용한다면 출력 단자 전압은 얼마냐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 잘 보세요.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표 지금 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올려서 세워봐요. 그럼 점이 여기 있게 되죠. 출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점의 방향이 얘는 위에 오고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들면은 밑에 있죠. 밑에. 예. 요거 들어가면은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 밑에 쪽에 있죠. 그래서 요 놈은 밑에 요 놈은 위에 있으면 이것은 감극성이 됩니다. 감극성. 예. 여기 그림상에서 이 출력단자 부분이 있죠. 얘를 이렇게 딱 들어서 올려보세요. 들어서 올려보면 감극성이 됩니다. 따라서 요런 식으로 점이 찍혀 있으면 감극성이고 따라서 600-120 하니까 480V가 됩니다. 480V. 예. 그냥 더하느냐 빼느냐 이건 문제입니다. 감극성이니까 빼준다. 3번 기전력에 고조파를 포함하고 중상점이 접지되어 있을 때는 선로에 3고조파를 주로 포함하는 충전전류가 흐르고 변압기에서 3고조파 영향을 통신장애를 일으킨다. YY 계산이 됩니다. 답은 나번. 4번입니다. 변압기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델타 결선에서 한 상분의 고장이 나면 나머지 두 대로서 V계선 운전 가능합니다. YY 결선은 1, 2차 모두 중상점 접지할 수 있으며 고압의 경우 이상전압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맞고요. YY 결선에서 중상점 접지하면 제5고조파 전류가 아니죠. 3고조파입니다. 5고조파 아니고 3고조파 전류가 흘러서 통신선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답은 다가 됩니다. 5번 이거 외우셔야 되죠. 변압기 1차로 Y, 2차를 델타로 한다. 그러면 1차가 전압의 위상 변이는 얼마다? 위상차는 30도가 된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6번 봅니다. 6번. 봐요. 6600에 210V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Y로 결선해서 한 상에 18kW의 전열기의 전원으로 사용하다가 델타로 바꿨답니다. 이럴 때 전력은 얼마냐 보세요. 지금 델타 Y 대략적으로 봅니다. 대략적으로 Y 보세요. 제가 1대1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성을 살필 때는 변압기의 권수를 1대1로 하면 좋아요. 보세요. 선간전압 100이면 델타 결선 상전압 100이고요. 1대1이니까 Y 결선에서 상전압은 100인데 Y 결선에서 선간전압은 100루트 3이 됩니다. 100루트 3이요. 그럼 이 상황에서 델타로 바꿔볼게요. 델타. 보세요. 100이 들어가면 100이 나오고 또 1대1에서 100이 들어가면 또 100이 나오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출력 전압이 100루트 3에서 100으로 됐으니까 V가 얼마? 루트 3분의 1배로
1배로 되었다 이 말이죠. 루트하면 1배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항부하가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저항부가 연결되어 있는데 전력 P는 얼마? P는 저항에 의하면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이 되죠. 이 공식을 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똑같은 저항에 대해서 전압이 루트 3분의 1의 제곱배 하면 3분의 1배가 된다. 이것입니다. 즉 결론은 이거요. 델타 Y에서 델타 델타로 하면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전력은 3분의 1배가 된다. 따라서 18kW였던 것이 6kW가 된다. 18kW가 6kW 된다. 3분의 1이 되니까 답은 라번이 됩니다. 이런 관계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7번 문제 갑니다. 7번 보세요. 델타 Y 결선의 삼상 변압기군 A와 Y 델타 결선의 변압기군 B를 병렬로 사용할 때 A군의 변압기가 30이라면 B군의 변압기 권수비는 입니다. 이거 차분하게 보시면은 괜찮아요. 차분하게 보시면 할만합니다. 보세요. 지금 델타 Y예요.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보세요. Y. 이거 델타 Y가 A고요. Y 델타 B예요. Y 델타. 이렇게 봅니다. Y 델타요. 이랬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봅니다. 100V를 가했어. 100V. 앞에서 그랬죠? 100V입니다. 그러면 선간전압 100이면 상전압 100이고 만약 1대1이면 상전압 100에 여기 전압은 100루트 3V가 걸립니다. 100루트 3V. 그 다음에 여기에 Y결선에서 선간전압 100을 가해요. 100을 가합니다. 그러면 요거 똑같이 100을 가합니다. 그러면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00이고요. 루트 3분의 100이고 Y결선에서 상전압도 그대로 루트 3분의 100이고 선간전압도 똑같이 루트 3분의 100입니다. 결국 보세요. 이렇게 결선하잖아요. 그러면 델타 Y로 하면 Y 델타보다 전압이 몇 배예요? 루트 3분의 100 곱하기 3 하면은 100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분의 100 곱하기 3 하면 100루트 3이 따라서 얼마?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즉 얘가 전압이 3배가 커요. 3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A군의 권수비가 30이에요. 얼마? 30대 1입니다. 30대 1. 즉 30배로 작아져서 3배예요. 그러면 여기는 3배 작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배가 작으니까 10대 1로 해야만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전압이 똑같아야 되는데 보세요. 그냥 지금 30대 1로 했는데 이게 30대 1로 해요. 30대 1로 하면은 얘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로 된다는 겁니다. 3분의 1로 되는데 10대 1로 해야 2차 측이 그만큼 덜 적어져서 이렇게 델타 Y로 했을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10대 1로 똑같이 해보고요. 30대 1, 10대 1로 해서 한번 수치를 비교해 보세요. 해보시면은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3배이니까 때문에 권수비는 10대 3분의 1로 되어야만 1차, 2차 지금 Y 델타나 델타 Y나 똑같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볼게요. 8번 문제. 1차와 2차 델타라고 1차에 3300V를 가했다. 보세요. 1차로 Y입니다. Y. 예. 보세요. 2차를 델타로 했어요. 델타로. 그냥 하나씩 딱 해보면 됩니다. 네, 보세요. 1차로와 2차 델타로 1차 선간전압 3300을 가했습니다. 3300. 예, 3300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얼마 걸려요? Y것에는 상전압은 루트 3분의 3300이 되겠죠. 루트 3분의 3300입니다. 그 다음에 권수비가 30대 1이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요? 루트 3분의 3300. 권수비가 30대 1이니까 곱하기 30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델타 결선 상전압, 선간전압 똑같으니까 여기 걸린 전압도 이 전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루트 3분의 3,300 곱하기 30분의 1 하니까 답은 63.5V가 된다. 63.5V가 된다. 이 관계가 회로 이론에서 언급했지만은요, 이렇게 실제로 권수비까지 고려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기기 시간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서드렸어요. Y결선에서 선간전압보다 상전압보다 선간전압 루트 300 크고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는 그 관계 있죠.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회로 이론에서 했지만은 기기 시간에 이렇게 더 많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꼭 반드시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식 있죠. 뭐 오메 법칙처럼 이런 부분도 전기에서는요 정말 기본 중에 싼 기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9번 문제 봅니다. 9번 문제. 세대 단산비합계가 델타 Y로 하고 또 봅니다. 델타 Y. 네, 봅니다. 1차 전압 V1, 1차 전류 I1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압 V1과 I1 전부 선간전압, 선전류예요. 말 없으면 선간전압, 말 없으면 선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단자전압 V2, 요것은 V2예요. V2고 I2예요. I2입니다. 이때 권수비가 A예요. 권수비 A 봅니다. 권수비 A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일단 앞에서 똑같아요. 선간전압 V1이니까 상전압도 V1이고 여기 전압도 똑같이 V1이고 V2는 어떻게? V2는 루트 3배 선간전압이니까 루트 3배 V1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전압은 권수비가 앞에서 제가 1대1로 해서 무시했을 때는 그렇지만은 권수비 A를 고려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뭐? A배만큼 적어지죠. 맞죠? 권수비가 30대 1이다. 그럼 얼마예요? 2차 전압은 30분의 1로 적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전류는 뭐예요? I1입니다. 선전류 I1이에요. 그럼 상전류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의 I1이 되겠죠. 루트 3분의 1의 I1. 그것이 그대로 갑니다. 가서 얼마? Y결선에서 상전류와 선전류 똑같으니까 루트 3분의 1의 I1인데 전류비는 전압비와 반대죠. 권수비가 A라고 했을 때 2차 전류는 1차 전류보다 A만큼 더 크게 됩니다. 크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맞죠? 그래서 전압은 A분의 1에 루트 3배 V1이 되고요. A분의 루트 3 V1이 되고 전류는 어떻게 된다? 여기 얼마? A에 권수비 A에 루트 3분의 1의 I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번에는 답이 답원입니다. 답원. 요 관계 꼭 제가 계속 하지만은 요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은 이런 문제가 지금 7번, 8번, 9번 계속 혼동 오실 겁니다. 이것도 스트레스 받고 어차피 실기에서는 하셔야 되는데 필기 가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 개념이 안 되면 회로 이런 가서 넘어가시고요. 요 부분 꼭 정리하고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에는 답원. 10번 입니다. 22kW 삼상 유도 전동기 한 대를 운전하기 위해서 2대 단상변압기 사용했다. 야, 이 뭐야 이거? 삼상을 운전하는데 변압기 2대 사용했다는 말이죠. 맞죠? 2대 사용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다? V결선이다. V결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변압기의 용량은 얼마냐? 피상효율은 0.75다. 피상효율이란 것은 역률을 얘기합니다. 피상효율, 역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보세요. V는 루트 3배의 한 대이고요. 요놈의 지금 단위가 킬로와트죠. 맞죠? 유효전력입니다. 22kW고요. 지금 문제에서 묻는 이 P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피상전력이요. 따라서 여기에 역률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V 요것이 뭐다? V결선에서의 식인데 이 PV와 P1이 다를 때는 단위가 다를 때는 피상전력의 역률을 곱해야만 유효전력이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P1은 얼마? P1은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PV.
역률이 얼마냐? 역률이 0.75요. 네. PV 얼마? PV V결선에서 용량 22kg가 됩니다. 맞죠? 요거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얘도 유효전력이다 그러면 역률 안 곱해도 돼요. 만약에 이 P1이 문제에서 몇 킬로와트 보기의 단위가 킬로와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역률 곱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중요한 겁니다. 피상전력이고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역률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면은 하나의 용량이 16.99 단위는 킬로볼트 암피아가 된다. 피상전력의 단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이 이거요. 유효전력은 피상전력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거는 회로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11번. 델타계산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돼 V결선을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전 전력에 비해서 고장전에는 델타결선이죠. 그때에 비해서 얼마? 57.7%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12번 용량 PkVA인 동일 전격의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입니다. 보세요. 변압기가 4대가 있어요.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이걸로 삼상 전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보세요. 4대가 있으니까 3대로 뭐 델타 결선이나 Y 결선을 하고 한 대는 쉬는 거죠. 한 대는 가동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대로 V 결선 하는데 두 대로 V 결선 하니까 요거 곱하기 2배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2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대로 Y나 델타라고 한 대 쉬면 얼마? 전력은 3P가 되는데요. 3P가 되는데 두 대로 V결선 얼마요? 루트 3P를 두 번 할 수가 있죠. 2루트 3P가 됩니다. 2루트 3P. 2루트 3P. 그러면 당연히 계산을 해보시면 2루트 3 하면 얼마요? 3.4 얼마니까 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얘가 더 커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3P 혹은 2루트 3P인데 뭐가 더 크냐? 라번이 더 크다는 거예요. 라번. 그래서 2루트 3P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V결선으로 한 것이다. 답은 라. 기억해 주시고 13번입니다. 13번. 13번. 예. 13번은 앞에서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13번 보세요. 변압기 두 대로 출력 PkW, 유효전력 PkW입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의 삼상 유도전력의 V결선 변압기로 전력 공급할 때 한 대 최소 용량은 얼마였어요? 앞에서 했죠? 요거 몇 번이냐?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요거 조금 혹시나 혼란 주기 위해서 단위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위를 킬로와트로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한 대 최소 용량 킬로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이 단위이기 때문에 얼마? PV는 루트 3P에 얘가 유효전력이고 얘가 피상전력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면 코사인 세타 안 곱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P는 한 대 P는 루트 3 코사인 세타분의 PV가 된다. 답은 나가 됩니다. 나. 14번이에요. 14번. 5kVA 단산 변압기 세 대를 델타 결선해서 급전하고 있는 경우 한 대가 소선되어 나머지 두 대로 급전하게 됐다. 보세요. 두 대 변압기로 과부하를 1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면은 두 대가 분담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약 몇 kVA인가 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5kVA 곱하기 요것을 세 대를 델타 결선했죠. 네, 델타 결선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15kVA까지 할 수가 있죠. 맞죠? 15kVA까지 할 수가 있는데 한 대가 고장이 났으니까 5kVA 두 대를 V결선을 했다고 합니다. 두 대를 V결선. 그래서 이 값이 15 곱하기 2 하니까 10이 아니죠. 얼마? 5 곱하기 루트 3 해서 얼마다? 8.66kVA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가 15kg로 공급하던 걸 가지고 8.66이 너무 작으니까 과부하 10%까지는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하를 1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면 8.66이 얼마? 10%니까 0.1하면 안 되죠. 1.1을 해야 되겠죠. 8.66에 더해서 0.1%, 그러니까 10%까지 더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1.1을. 정확하게 하면 8.66 곱하기 1 플러스 0.1, 1 더하기 10%, 0.1. 이렇게 하니까 답이 9.5가 됩니다. 9.5. 약 9.5kVA. 이런 것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kg 하던 것을 8.66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과부하 할 수 있는 거 10%까지 과부하 견딜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과부하까지 고려해서 9.5가 된다는 겁니다. 15번입니다. 15번.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은 필요하지 않는 것은 극성이 같고 고온수비가 같고 각 변압기의 백분율 임페던스 강화가 같고 출력이 같은 건 아니죠. 우리가 직류기, 동기기, 변압기 모두를 하고 있지만은 출력이 같을 조건은 없었습니다. 16번.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각 변압기의 부하 분담이 변압기 용량에 비례하려면은 각각의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예요? 요 공식에 반비례해야 된다 그랬죠. 부하 분담 IA분의 IB가 있는데 IA분의 IB는 PA분의 PB인데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해야 된다 그랬죠. 예,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답은 나번입니다. 부하 분담 전류와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당연히 반비례하는 겁니다. 17번 2대 이상의 변압기를 이상적으로 병렬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 없는 것은입니다. 각 변압기 손실비가 같을 거 이런 말은 없었죠. 손실비라는 것이 우리가 손실비라는 것은 뭐 철선분의 동선의 그 비율을 얘기하는데 손실비가 같을 것이란 말은 없었습니다. 나 무바에서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을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권수비, 전압 등이 같으면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나 변압기의 부하전류 같은 위상이 될 것, 위상이 같을 것보다 R분의 XB 있죠. R분의 XB가 같을 거 아시고요. 나 부하전류가 용량에 비례해서 부하전류가 용량에 비례해서 각 변압기에 흐를 것도 맞습니다. 답은 가고요. 18번 변압기 이상적인 병렬 운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겁니다. 각 변압기가 그 용량에 비례해서 전류 분담한다. 맞고요. 나 변압기 자화전류 정연파가 된다. 요거는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변압기의 자화전류는 우리가 2차 측이 정연파가 나기 위해서는 자화전류는 3고초파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압기의 여자나 포화, 자기 포화 등을 의해서 정연파 들어가서 정연파 나온 것이 아니고 자화전류에 있어서는 3고초파 전류가 포함될 때 정연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답은 나번이에요. 네. 자화전류는 정연파가 된다가 아니고 3고초파 전류를 포함해야 된다고 했고요. 병렬로 된 각 변압기 폐열은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권수비나 전압이 같을 때 순환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병렬 조건이 맞습니다. 각 변압기에 대한 전류 대수압이 언제나 전류의 전체 부하 전류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순환전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IA, IB, RC는 어떻게 0이다 이런 거 있죠. 대수압 같다는 것은 순환전류 특별하게 불필요한 그런 전류들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나가 되고요. 19번 보면 19번.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서 1차 환산 누설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3, 3 플러스 J 때 변압기 흐르는 전류가 50A면 순환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보세요. 이거 동기계에서 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봅니다. 여기에서 2와 J3이고요. 여기는 3과 J2예요. 그리고 여기에 50A가 흐른답니다. 50A 흐른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 전압 얼마? 지금 임피던스를 계산하면은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고 얘도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임피던스가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임피던스가 같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25A,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25A가 되는 거예요. 25A.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5, 2 플러스 J3이고요. 여기에 걸린 전압 얼마? 25, 3 플러스 J2가 되는 거예요. 같을 것 같지만 요거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 때문에 달라요. 크기가 같을 것 같지만. 그럼 보세요. 우리가 순환전류라는 건 뭐예요? 순환전류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동기기에서 병렬 운전 조건할 때 그때 흐르는 무효 순환전류 얼마였다? 얼마? 얼마? EZ분의 V라 그랬죠. 뭐다? EZ 임피던스가 같을 때 2배 임피던스 분의 여기와 여기에 기전력 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EZ가 아니고요. 보세요. 임피던스가 여기에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 다르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는 2 플러스 J3 플러스 3 플러스 J2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개 임피던스가 같을 때는 2배를 하면 되지만은 여기에서 임피던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얼마요?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전압의 차이는 얼마다? 요거 빼면 되죠. 25에 2 플러스 J3 마이너스 25에 3 플러스 J2. 요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계산을 두드려 보시면 답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J5가 나옵니다. 예. 문제에 있는 보기는 있죠. 문제에 있는 보기는 크기만 물었기 때문에 그냥 5만 답하시면 돼요. 5만. 예. 요거 그림을 한번 가지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자예한 거 있죠. 요것이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린 전압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계속해서 20번 봅니다. 20번. 2차로 환상 임피던스가 0.03% J0.0이고 0.02% J0.03이 단산비하기 두 대로 병렬을 운전할 때 분담 전류는 보세요. 일단 지금 19번에서 했지만은 크기는 같죠. 0.03% J0.0이나 0.02% J0.03이나 크기는 같습니다. 맞죠? 요거와 똑같아요. 크기는 같습니다. 근데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 거는 0.03분의 0.0이고 뒤에 거는 0.02분의 0.03이니까 위상은 다르다. 그래서 크기는 같으나 위상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답은 가번이 됩니다. 네, 가번. 21번입니다. 21번 보세요. 1차 및 2차 전기전압이 같은 두 대 변압기가 있는데 그 용량 및 임피던스 강화가 A 변압기는 5kg에 3%. 예. 보세요. A 변압기 보세요. PA가 5kV고요. 5kA고 퍼센트 임피던스 A가 3%입니다. 3%. B는 B가 용량이 얼마나? 20kVA. 퍼센트 임피던스 B가 얼마나? 2%가 됩니다. 이때 부하 분담 B는 얼마냐? 부하 분담이 뭐예요? 전류 분담이죠. 어떻게? IB분의 IA는 어떻게? IB니까 B래요. PB분의 PA 곱하기 A에는 B를 곱해요. A는 B를 곱합니다. 퍼센트 임피던스 B 퍼센트 임피던스 A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 비율이 얼마냐? A가 얼마요? 5 곱하기 2고요. B는 얼마? 20 곱하기 3입니다. 얼마요? 60분의 10. 얼마? 6대1 혹은 1대6.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얼마다? 나번이 됩니다. 1대6.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22번 봅니다. 22번. 정격이 같은 두 대 단상 변압기 1000kVA에 A, B가 있는데 PA가 그럼 PB는 둘 다 용량이 1000kVA랍니다. 1000kVA인데 퍼센트 임피던스 전압이 각각 8%와 7%예요. 퍼센트 임피던스 A는 8%, 퍼센트 임피던스 B는 7% 이렇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때
병렬로 하면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의 부하를 걸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얘는 보세요. 병렬로 하는데 부하 분담이 용량의 비례하고 우리가 임피던스는 반비례해요. 근데 용량이 같고 임피던스도 같으면 만약에 얘도 7%, 7%, 8%, 8%면 둘 다 1000 해서 2000입니다. 2000인데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르잖아요. 맞죠? 다른데 이 용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하 분담이 보세요.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7%가 1000kV 암페어를 분담할 수가 있고요. 7%는 1000kV 암페어 분담할 수가 있고 8%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1000을 다 분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보세요. 우리가 반비례하는 거죠. 7대 임피던스 7대 8은 만약에 7%가 1000을 분담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7%가 1000을 분담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례하다고 하면 얼마? 7대 8은 1000대 X 비례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7대 8은 X 대 1000 이렇게 분담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8X는 7000 X는 얼마? 8분의 7000 이렇게 되겠죠. 8분의 7000 이거 계산 얼마냐? 7 나누기 8 하는가? 이게 875예요. 875 예. 즉 우리가 얘는 1000을 모두 분배할 수가 있고요. 부담할 수가 있고 얘는 7%에 작기 때문에 얼마? 875kVA만 분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하면 얼마다? 1875가 되는 거예요. 22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계속해서 23번입니다. 23번. 3단 변압기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조합은 뭐다? 라번이죠. 홀수로 된 거. 라번이고. 24번. 단산 변압기 두 대를 사용해서 삼성전선 이상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것 스쿼트 결선, T형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중에서 있는 것 스쿼트 결선이 됩니다. 25번. 25번. 봅니다. 3300에서 200V예요. 3300에서 200V입니다. 그러면 건수비가 얼마요? 건수비는 그냥 200분의 3300을 하면 되는데 일반 변압기라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T형 결선에서 T자 변압기라고 했죠. T자 변압기를 앞에는 뭐라 그랬어? T자 변압기의 연결 자체가 2분의 루트 3 지점에서 얻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답이 14.3이 나와요. 14.3. 네, 25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네. 26번. 변압기의 결선 중에서 육상 측 부하가 수은정류기 포크 외우세요. 수은정류기 포크입니다. 27번. 단권 변압기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단권 변압기, 승합용 변압기 있죠? 그거 1차 권선과 2차 권선 일부가 공통으로 사용된다. 맞고요. 나 블록 권선과 직렬 권선으로 사용되고 구분되고요. 블록 권선, 직렬 권선이에요. 그다음에 나 블록 권선, 직렬 권선은 그러니까 앞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 1차 권선, 2차 권선이 있는데 그 부분 얘기하고요. 요것도 그 유도기에서 조금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누설자수 없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작습니다. 작고요. 맞죠? 자, 3상에는 사용할 수 없고 단상으로만 사용한다. 앞에서 제가 V결선, 델타결선, Y결선 모두 공식 적어 드렸죠. 맞죠? 이거 3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네. 28번. 볼게요. 28번. 용량 3kV 말이 없죠. 말이 없고 요건 자기 용량입니다. 단권 변압기에서 이렇게 말이 없을 경우는 자기 용량이에요. 자기 용량이 3kVA고 3000에 100V의 단상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했고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단권 변압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네, 무슨 말이냐면
3000에 100V의 단상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했다. 이 말은 여기에 1차에 3000을 넣잖아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커지는 거 있죠. 요것이 100V라는 얘기입니다. 즉 3000에 100은 3000에 들어가면 100V가 나오는 승합기. 그럼 그때 전압 얼마겠어요? 여기에 전압은 3100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3000에 100을 단상 변압기 승합기로 연결했다. 이거요. 그럼 1차에 3000을 연결했어요. 3000을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2차에는 3100이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부하 용량 뭐예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뭐다? 고압분의 고압 마이너스 저압이죠. 예. 맞죠? 그럼 얼마? 부하 용량 그랬죠. 부하 용량. 부하 용량은 보세요. 고압 마이너스 저압분의 고압 곱하기 자기 용량이 되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고압이 3100에 3000이죠. 얼마? 3100에 3000이니까 100이고요. 분의 고압은 3100이죠. 곱하기 자기 용량 얼마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어요. 3 하면은 그 값이 93kVA가 됩니다. 93kVA.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고압 마이너스 저압을 승합된 전압, 승합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승합 전압 여기서 얼마요? 요것을 얘기하죠. 승합 전압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네, 28번에는 답이 다번이 됩니다. 그 다음 29번 할게요. 29번. 예, 29번. 용량 10kVA인 단권백약기 그림처럼 접속하면 이 그림이 있으면 훨씬 좋죠. 예, 보세요. 단권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얘가 지금 저압측이 3000입니다. 3000이고요. 고압측이 3300이요. 그럼 얼마 커졌어요? 여기에 300만큼 커졌습니다. 이때 역률 80%는 뭐야? 몇 킬로와트를 공급할 수가 있는가? 뭐냐? 부하 용량이 얼마냐는 거죠. 따라서 앞에서 했죠? 부하 용량은 뭐다? 지금 여기에서 300분의 얼마 돼요? 고압측 전압. 요거 하면 3300이죠. 곱하기 자기 용량이 10이에요. 10. 그럼 얼마? 부하 용량은 11이니까 110kVA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한 거 똑같이 하면은요. 이렇게 했을 때 단위가 문제죠. 지금 얘는 kVA인데 문제에서는 몇 킬로와트 유효전력이라고 했죠. 따라서 유효전력 P는 피상전력 곱하기 뭐다?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얼마? 110 곱하기 0.8 하니까 코사인 곱하면 유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88kW가 된다. 88kW. 답은 나번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0번. 예. 단권 변압기 3상 결선에서 델타 결선인 경우 1차측 상관전압 V1, 2차측 상관전압 V2일 때 단권 변압기의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공식은 외워 주셔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됩니다. 나번. 루트 3분의 1에 V2분의 V1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에서 답은 나번. 30번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가번은 뭐 Y 결선이나 단상 변압기 예, 이런 것들이고요. 계속 31번 합니다. 31번. 누설 변압기 설명 중 틀린 것은, 누설 변압기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2차 전류, 부하 전류죠.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누설 자석 증가합니다. 맞죠? 누설 변압기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설 자석이 많이 생기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번, 누설 자석이 증가하면 주자석을 증가시켜 2차 유도 기전이 증가한다. 아니죠. 누설 자석이 증가하면 뭐 어떻게 된다?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2차가 감소하게 된다 그랬죠. 답은 나번입니다. 2차 전류가 증가하면 2차 전압 강화가 증가한다. 맞고요.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크고요. 역률은 낮습니다. 리액턴스가 크면은 전압 변동률이 크고 역률이 낮다. 이거 공통적으로 그렇고요. 답은 나번입니다. 32번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 수화 특성, 누설 변압기 수화 특성, 수화 특성이고 어디 사용되느냐? 용접용 변압기. 예. 33번 내철형 3상 변압기를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내철형 변압기를
1, 2차 변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고요. 답은 4번이죠. 각 권선마다 독립된 자기회로가 없기 때문에 단상 변압기를 못 쓴다는 겁니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처력은 쓸 수가 있지만 내처력은 독립된 자기회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34번 한번 볼게요. 34번 봅니다. 평형 삼상전류를 측정하려고 60의 5A의 변율기 두 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더니 전류계에 2.5A가 흘렀다. 1차 전류는 몇 A인가 합니다. 1차 전류는 몇 A인가? 얘는 보시면 뭐예요? 차동결선이죠. 차동결선이니까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봐요.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류계 이렇게 있는데 전류계 여기에 흐른 전류가 2.5A가 흘렀다는 겁니다. 2.5A 흘렀대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2차 전류는 여기 흐른 전류 어떻게 된다? 1차 전류 곱하기 얼마? 권수비가 있죠. 1차 전류가 있는데 권수비가 얼마예요? 60대 5죠. 60대 5입니다. 그래서 5번 62가 얘를 2차 전류가 1차보다 작죠. 고민하지 마세요. 5가 2차 전류가 되는 겁니다. 1차 전류보다 2차 전류가 작아져야 되니까 5분의 60이냐 60분의 5냐 얼마? 60분의 5가 되죠. 60분의 5. 네. 거기에다가 요거는 앞에서 뭐라 그랬다? 루트 3을 곱한 값이라 그랬죠. 맞죠? 루트 3 곱한 값이 I2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다? 2.5란 거예요. 그랬을 때 1차 전류 I1은 어떻게 돼요? I1은 넘어가요. 어떻게 돼요? 5분의 60 곱하기 루트 3분의 1 넘어가요. 루트 3분의 1 곱하기 2.5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5분의 60 곱하기 루트 3분의 1 곱하기 2.5 하니까 그 값이 얼마다? 10 루트 3A가 된다. 즉 1차에 10 루트 3이 흐르니까 대각결선에 의해서 우리가 차동결선에 의해서 2차 전류에 2.5A가 측정된다. 이 말이에요. 네. 34번에는 라번. 35번입니다. 변압기 온도 시험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변압기 온도 시험하는 실부하법도 있지만은 반환부하법이 가장 좋은 거라 그랬죠. 예. 36번 다음 주 변압기 절연 내력 시험을 하기 위한 것은 보세요. 온도 상승 시험, 아니죠. 우리 절연 내력 시험에 있었던 게 유도 시험과 가압 시험, 그 다음에 충격 전압 시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변압기유 절연 내력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포함되는 것이 B 유도 시험, C 가압 시험, E의 충격 전압 시험이 된다. 답은 가가 됩니다. B, C, E가 돼요. 37번 변압기 권선의 층간 절연 시험은 하는 것이 유도 시험이었죠. 유도 시험이 된다. 38번 변압기 보호장치의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호장치입니다. 다른 기기로 부분으로 사고 확산 방지하고요. 그다음 절연 내력이 저하되는 것도 방지하고 고장나면은 변압기 자체 사고 최소화가 되고요. 전압 불평형 개선이라는 것은 부하가 불평형이거나 그런 경우에 전압 불평이 생기지 이것하고 부하 불평형하고 변압기 보호장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하 불평형이 돼도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하 불평형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계정기 동작시켜서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압 불평형 개선은 상관이 없고. 예. 39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건 뭐다? 차동 계정기 혹은 비율 차동 계정기 혹은 부홀즈 계정기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이 뭐다?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것 차동 계정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갑니다. 예. 변압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요거 변압기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맞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부분 이겨내셨다고 하면은 이 기기를 정복하려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만 조금만 더 인내를 갖고 꾸준히 해주시면 충분히 기기에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기기 변압기 부분 중요하니까요.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시고 저는 유도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